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장 입고 하니까 약간 본사에서 온 직원 같고, 그쵸? 그냥 그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막 진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기 야타까지 오는데 그 빨간색 그 광역버스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더 멀리서 온 분도 계시니까 이 정도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오늘 또 열심히 일했는지 딱 앉자마자 바로 잤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바빴으니까 좀 이제 오늘 그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전달해드리면 효과적일까 생각하고 딱 앉는 순간 바로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와, 푹 잤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어떻게 또 이제 나른한 기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 질문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직장인인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집에 가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렇죠? 쉴 자격 있잖아요. 돈 벌었으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버스 이렇게 타고 와서 눈 뜨고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좀 나눠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 번 여기에 와서 얘기는 했지만 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담아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막 좋은 반응보다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거 좋긴 좋은데 아메이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표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뭡니까? 제가 회사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8월 8일 날 챗 GPT-5 버전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뭐 좋다 안 좋다 반응들은 있지만 챗 GPT를 통해서 사실 저 많은 그 사업 설명 자료들을 작성을 했고요. 퍼플렉시티라던가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네이버의 조금 부족하지만 클로바X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는 절대 이 사람한테 속지 않을 거야, 이 스프링 뭔가 단점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뭐 철창 안에 갇혀가지고 뭔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하기에는 이미 이런 검증하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 오셔가지고 저의 얘기가 낯서시거나 이스프링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저게 정말 맞아? 라고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길에 검색하고 검증할 수 있죠. 그렇게 저도 사실은 검색하고 검증하다가 아메이가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죠. AI라고 하는데 이 AI 다음에 저는 아메이 인사이트라고 이제 김민기 리더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 볼 때 전 그냥 일단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포기했어도 난 열심히 했으니까 포기할 만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스스로를 좀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일본 뉴스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게 있었어요.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했다, 이거 가지고 막 이제 사사위원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아했어요. 일본 분들은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걱정하는데, 막상 우리는 한일전 축구 이기면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나라가 막상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막 보도를 하거나 막 축하하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추측을 감히 해보건데, 아마 이제 2020년 이후로 인구가 줄어들고 한국도 1%대 성장이 고착화되니까 아마 한국도 요거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위기감이 아마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이면에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다 돈해. 또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굳이 또 아메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니? 라고 하는 반문도 들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현대를 사는,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제가 종속해 있는 회사도 이제 돈에 관련된 거지만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나요?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가족, 건강, 행복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그것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을 좀 잊어서일 것 같아요.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돈은요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우리의 유능한 비서인 거죠. 비서예요. 정말 유능한 하인인 거예요. 제갈량이에요. 유비한테는 제갈량인데 제갈량이 넘지 못하는 건 유비인 거죠. 근데 자꾸 돈이 우리의 상과 가치관을 넘어서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는 거부감이 있는 것뿐이지 돈 자체에 거부감은 없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따라서 내가 아메이를 이렇게 좋은 직장도 있는데 혹은 뭐 사업도 잘 나가고 있는데 아메이까지 한다고 돈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메이를 알므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 드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쟁취할 만한 것이고 그 돈을 얻었을 때 이 돈은 나에게 유능한 비서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작게는 마이너하게는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삶은 그 삶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원하는 그 어떤 비전, 사업 등등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30대 초반에는 무조건 이렇게 살았어요. 5시엔 기상했고요. 이거는 제가 5시에 일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회사가 워낙에 또 멀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에는요 공부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거짓일 리는 없겠죠. 1시간 반 이동하는 동안 좀 젊었으니까 이 시간에 뭘 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끝나고 저녁 7시에 또 퇴근길이니까 1시간 반 걸리던 출근길이 보통 2시간 걸리죠. 그때도 공부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제가 아이가 둘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랑 좀 이렇게 좀 애기들 놀아주고 뭐 이렇게 같이 육아도 좀 도와주고 하다가 다 잘 때쯤이면 12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월급 더 주나요? 안 주죠. 더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해 혹은 시기 질투도 때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나중에는 퇴직하더라도 이 회사 욕을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정말 잘한 다음에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냥 열심히도 하지도 않고 대충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삐대면서 대충 하다가 그 회사 별로야 뭐 이런 것보다 정말 멋있게 거기에 몰입해서 하다가 나오면 나름대로 나 스스로의 성취감도 있고 자기 보상이 되는 것 같았어요. 대충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러면 잠이 보통 몇 시간이에요? 3시간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 자요. 30대 초반이니까 가능했습니다. 3시간을 자가지고요. 전 나름대로 이제 그 금융권에선 되게 높은 어떤 그 서티피케이트를 하나를 따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회사에서 정말 많은 이제 좋은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뭐가 있었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똑같은 월급 받는데 왜 그걸 해? 라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오는 거죠. 여기 이럴 때 뭐가 왔어요? 아메이가 왔어요. 코로나도 왔는데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회식하고 막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3시간까지 이렇게 자면서까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뭘 들고 와요? 2016년에 아메이를 들고 옵니다. 기억납니다.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은 정말 제가 눈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신 김윤정 스폰서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메이 나쁜 거를 왜 하라 그러지? 자, 그거 소개시켜준 사람 지금 집으로 오라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김정 스폰서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던 건지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국 다 뭐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하나가 딱 기억나요. 사람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벌고 그래야지 남 꼬셔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진짜 나쁜 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마지막에 김윤정 스폰서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뭔가 성인이고 본인 스스로 알아보려고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선택한 거라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알아보고 반대하시라고. 그래서 그 여운을 남기고 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거죠. 네, 손들고 반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중에 아메이가 전혀 몰랐던 낯선 게 오니까 그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막 아주머니 옛날에 막 80년대 90년대 보면 도르래 끌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쵸. 와가지고 막 그 뭐지 아카데미 과학 해가지고 과학책 백과사전 파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맞다고 보는 게 80년대 90년대에는요 방송 3사 뭐 주요 일간지 이런 데 아니면 제품의 홍보가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라도 들고 가서 파는 게 사실 그 당시는 맞는 방법이었던 건데 저는 그냥 이런 과거 이미지 2000년대 21세기를 살면서도 과거 이미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반대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래, 아멘은 반대하지만 나는 나대로 가장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하면 뭐 자격증이든 뭐 어학이든 뭐든 해가지고 뭐 석사 박사 딱딱딱 따면 이렇게 영원히 내 소득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퇴직할 때쯤이면 크루즈 하나 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살면 살수록,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선배님들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는 거래처나 고객들을 보면 볼수록 그 삶이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정말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한테는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수입이 줄어듭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한다고 엄한 투자했다거나 뭐 사기당하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아이가 예체능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나 큰 돈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컨트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출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은 내가 지금과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자격증도 되게 좋은 거 있고요. 학위도 지금 회사에서 좀 하는 게 있어서 이제 또 석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학도 제2외국어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를 딱 나가는 순간 단 10원 한 푼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학력자, 고스펙, 40대, 50대 퇴직하면 오히려 그 정도의 연봉을 맞춰줄 회사가 없어서 취직할 데가 없다라고 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메이 해야죠. 근데 아메이라는 거 있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아메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메이 하시는 분들도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한다면 카페 할 수 있겠죠. 뭐 프랜차이즈 뭐 할 수 있겠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 건물주 좋겠다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지금이 이제 때다,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여러 개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장이다 고 해가지고 미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얘기 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할게요. 그냥 상가 투자 같은 거를 해봤어요. 근데 약간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임대인이고 그 임차인이 있는데 병원이셨는데 안 내요, 임대료를.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서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병원이 뭔가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픈하자마자 코로나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착한 임대인이잖아요. 안 받았죠. 근데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임대료만 안 받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뭐가 나가요? 대출 원리금이 나가죠. 대출 원리금만 나가요. 곧 항상 임차인들은요 지금 낸대요. 아, 조금만 기다리면은 금방 다시 낸대요. 있더라도. 그러면서 안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득은 또 신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세금도 나오고 건보료도 나오고 돈만 나가는 게 그 투자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 호실에 있었던 46명의 임대인이 모였어요. 그때 딱 느꼈어요. 나는 정말 잘 살아보자고 투자를 했는데 46명의 임대인이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내게 아닌 거죠. 이게 뭐예요? 아, 느낀 거죠.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그리고 저는 차라리 30대 때 그런 일을 만났는데 60대, 70대 그런 일을 만나고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60대, 70대 은퇴자금 다 쏟았는데 못 받으면 어떠세요?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폭등장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폭락장도 몇 번 있을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때 그런 걸 맞아버리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70대, 80대 때 평생 모아온 돈이 폭락장에 다 날아가 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다 걸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훌륭한 대체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꼭 유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해야 되니 나 같은 사람들은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반드시 저는 시스템 기반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챗 GPT가 알려줬죠. 챗 GPT가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야 돼? 하니까 프랜차이즈, 자영업, 기술 기반 산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은 모르겠어요. 결국 제가 딱 문을 닫는 순간 돈이 안 나오는 거는 매번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알면 제가 카카오의 오너나 그쵸? 네이버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쿠팡도 13년, 14년째 이제서야 이익을 겨우 낸 거죠. 지금은 약간 회계적인 이슈로 좀 이렇게 엎었지만 무려 누적 적자가 6조 원입니다. 내 평생 1조 원을 벌기도 힘든데 6조를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만큼 열심히 사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전 뭐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 비즈니스 중에 내가 주식을 하면 주식 원금이 들어가고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원금이 들어가고 자영업을 하면 내 돈도 들어가고 대출도 들어가고 우리 삶이 다 들어가는데 아메이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말 그대로 샴푸 쓰고 치약 쓰고 영양제 먹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본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기 어떤 분 중에 그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아메이 그 아세로라 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안 해라고 하고 나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환불하면 환불돼요? 안 돼요? 100%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험, 샴푸 쓰는데 경험이 필요가 없죠. 학벌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이가 20대든 30대든 저처럼 40대든 혹은 70대가 넘어서도 누구나가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만의 어떤 쓰는 생활용품 어떤 풀은 평생 쓰기 때문에 이게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제가 딱 느껴진 게 이 표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소득을 얻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뭘 얻었으니까 또 수입을 얻죠. 근데 이 돈을 벌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돈을 씁니다. 저희 집 앞에는 항상 아침에 3개가 있습니다. 박스가 아메이, 런드리고 그리고 쿠팡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플랫폼이 완전히 일상화가 돼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안 썼다고 해볼게요. 쿠팡에 도대체 내 평생에 몇 억을 써야 될까요? 몇 억을 쓰면 쿠팡은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세계백화점 좋아하십니까? 이마트 좋아하십니까? 코스트코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는 그 매장을 내가 평생 몇 억을 썼어요. 그럼 거기서 저한테 뭘 해줍니까? 그분들의 자제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2세, 3세 상속을 받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쿠팡에다가 내 평생 돈을 다 쓴다고 해도 쿠팡이 나한테 주는 건 물론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 편의함도 줘요. 평생 그거 좋아요. 그건 너무 좋은데 그 이상의 가치는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대안은 되지는 못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걸로 누가 제일 잘 됐어요? 우리 형님이 잘 되셨죠. 맞잖아요. 전 국민이 삼성, 뭐 이마트, CJ, SK, LG 좋은 회사들이에요. 너무 잘하셨고 훌륭한 기업인데 반해 우리가 거기를 너무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업으로부터 얻는 게 되게 없는데 반해 이분들은 평생 몇 대를 누릴 자자손손 부를 그냥 축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삶에서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아메이 샴푸 좋다는데 한번 써볼까? 아메이 치약 좋다는데 한번 써볼까? 쓰고 금방 그냥 좀 써도 그냥 100% 환불된다며 이걸 갖고 한번 해봤어요. 아까처럼 그냥 하고 에이 안 좋아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니까 그냥 바로 환불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계속 한번 써봐요. 반복해서 써보고 누군가 써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득군이 되는 거죠.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 계속 그냥 운영하십니다. 그러면서 샴푸 쓰고 영양제도 먹고 이스프링 물도 먹으면서 자기 건강도 찾으면서 소득이 하나 둘씩 쌓입니다. 제가 아메이를 처음에 되게 거부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와이프한테 그 얼마 들어와 물어봤죠. 초창기에. 다 누구나 경험해봤죠.
몇만 원,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몇만 원, 몇천 원 정말 많이 주는 거잖아요. 홈플러스의 막 0.1%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답했죠. 지금 당장 편의점 들어가서 일해도 100만 원은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그만둬 그랬었는데 이 원리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제품을 쓰는데 기업에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돈을 썼던 데서 제가 갑자기 아메이 제품군으로 요 파이프라인을 옮기는 순간 이 파이프라인은 그 우리가 쓰는 상대 기업의 자제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거기에 대한 부의 효과를 누가 누려요? 제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어느 순간 기업에 있다가 50세든 80세, 60세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몸이 힘들든 누구한테 매각을 하든 폐업을 하시든 이 소득은, 왼쪽에 있는 소득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메이 소득이 어느 정도 커버가 분명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 거죠.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소득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이 됩니다. 신세계 걸 아무리 써봤자 우리의 그분이, 그 형님이, 자녀가 그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어떤 부를 누리듯이 아메이 거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의 효과는 저와 저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의 소득의 생애주기, 어쩔 수 없이 저도 어느 정도 40, 50의 피크를 찍다가 이게 쭉 내려가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갑자기 아메이가 지출이 뭘로 바뀌어요? 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걸 찾은 거죠. 이게 상당히 대단한 게 뭐냐면요, 아메이 소득에 상단이 없습니다. 독서실 사업, PC방 사업, 딱 좌석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요, 버는 그 맥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아까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아메이에 처음에는 써봐 하면서 소비자를 찾다가 일부 애용자가 나오고 또 사업자와 적극적인 사업자가 나오기까지의 그냥 내 아이디를 그 중간 네트워크에 링킹만 해주는 거예요. 딱 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이 커지면서 지수함수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니까 상단이 없는 거죠. 이게 남자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냥 몸 안에서 몇백 당장 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지금 할 일 하잖아요. 할 일 하고 그 남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심심할 때 음원 듣고, 오늘 음원 듣고 자고 왔거든요. 음원 들으니까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삶은 삶이 내 회사를 그만두고 나태하게 근무하게 합니까? 아니죠. 내 사업장을 되게 대충하고 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메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렇게 좋음을 들었잖아요. 좋음을 마시게 되고 내 삶을 되게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사업장과 내가 속한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물며 그 남는 시간에 이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버스에서 자고 그렇게 힘들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입니다. 아메이 회사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메이 회사가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나온 것처럼 제품들이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소득이 나온다고 한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부모님한테 쓰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한테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이 엉망이면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좋아야 돼요. 회사는 진짜 직접 갖고 있는 공장과 농장을 통해서 이런 소비자들한테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중간이 딱 비어있죠. 아메이는 거기서 뭘 합니까? 800명의 과학자 싹 다 붙여놓고 특허를 받으면서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해 있어요. 샴푸 하나, 정수기 하나 만드는데 정수기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혁신적으로 느껴지세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테슬라처럼 전기차, 자율주행, AI 막 이런 거잖아요. 그때 아메이는 뭐 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정수기. 와닿진 않잖아요. 정수기가 뭐 이렇게 뭐 첨단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수기의 첨단을 만드는데 오히려 주력을 했던 거죠. 되게 시시한 데서 거기에 오히려 사업의 포인트를 찾은 게 아메이입니다. 공기청정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기 만들겠습니다. 야, 그 요즘 그 자율주행도 하고 그런 거 한번 해봐. 아메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본질에 충실한 거죠. 사람이 먹는 공기, 물에 충실한 게 800명의 과학자가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대충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 챗 GPT로 조회를 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메이에 보니까 아까 그 한 300만 아메이 사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만약에 아메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임직원 수가 26만 명입니다. 글로벌 최고의 회사도. 애플은 얼마인지 봤더니 16만 명이에요. 엔비디아 3만 명. 전 세계를 그렇게 휘어잡는 그 회사들의 고용 가치가 아메이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들이 잘 나가봤자 그 회사 임직원이 잘 되고 주주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회사의 득은 주주와 임직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분들 삼성전자 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연봉이 높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뭔가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맞는 선택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주주들과 임직원뿐이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요, 물론 주주들도 이익이 있죠. 회사가 이익이 나야 돌아가죠. 영원토록. 이익이 나는데 그 이익을 누구와 향유한다고요? 300만의 소비자, 사업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없었다면 그 300만 명 어디 가요? 답이 없는 거죠. 아메이는 반대로 300만 명한테 새로운 대안도 주고, 이게 사업이다. 너의 삶에 답이 없었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삶의 컨설팅, 삶의 대안, 삶의 기회를 아메이는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메이가 사실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회사가 지니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공정한 회사, 이제 아메이 제품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쿠팡에 가끔 이제 막 올라오는 아메이 제품도 보면요, 댓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메이 제품을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사는 거니까, 거기서 사는 거는요 조금 싸 보일 수 있으나 환불도 안 되고, 이게 뭐 중고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사게 되면은요 무조건 현금 포인트를 받게 되고요, 나중엔 여행도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한켠으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약간 방문 판매하는 것 같고, 아메이를 하는 거면 뭐 제품 바리바리 싸대고 가는 것 같고,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최근에 하는 것들을 보면요, 완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위대한 헬스케어 기업인 거예요. 잘 보세요. 과거에 우리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면 뭐 어디 갔어요? 아프면 병원 갔어요. 아파야지만 병원에 갔어요. 맞아요? 아파야지만 병원 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당장의 어떤 증상은 완화되지만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점차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특히 저희 어머니는요, 아침에 가면요, 아침마당에서 본 그 영양제 항상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강황, 양파즙. 그 아침마당에 그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했대. 그런 것들이 항상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전 이걸 나쁘게 보지 않는 게, 그거를 찾아보면서라도 그 약을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원래 아프면 병원 갔던 그런 세대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탈모랑 노화랑 똑같아요. 피부랑 똑같아요. 이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늦출 수 있는 거죠. 자, 언젠간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아프기 전까지 우리의 행복의 총량을 늘리자고요. 더 건강하게 어떻게 더 좋은 영양제를 먹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덜 아프고 행복하고 늦게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자 같은 데가 할 수 있겠죠? 제약회사도 뭐 여행제 이런 거 잘 만들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메이 할 수 있죠. 아메이 90년 동안이나 아무런 트러블 없이 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어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메이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잘할 수 있어요? 아메이가 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메이는요, 미국에서 유전자 이런 것도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뭘로 성공했어요?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거의 그걸로 상용화가 돼서 이렇게 크게 된 적은 한국에서도 역사가 없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이례가 없어요. 물론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치료제가 나온 적은 하나 있습니다만, 치료제와 건기식은 다른 거니까 치료제는 병원 쪽이고, 그럼 이 건강관리 쪽에서의 아메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죠.
더마 아키텍트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이슈들도 결국은 아메이가 시대에 뒤떨어졌어 언제적 아메이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품들 사면은 뭐 보통 저렴하거나 유명하거나 연예인 있으면 사죠. 그쵸?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왜 직접 사람들끼리 만나요? 왜 직접 데모를 하고 왜 직접 우리끼리 만나서 해요? 그 되게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판매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AI 시대에는 어차피 정보는 다 알아요. 맞지 않아요? 정보는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그 경험과 체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미 1959년부터 아는 거예요. 제품이 좋은 건 어차피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AI 챗 GPT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불편이 있으면 사람한테 환불하잖아요. 고객센터 통하면 항상 AI 나오면 AI 상담원 통하세요? 아니면 사람 찾으세요? 사람 찾죠?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제품의 진정한 전달 방식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아메이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해라. 정보는 아메이가 어떻게든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59년에 아메이가 설립이 됐고요. 지금처럼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6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지만 여러 번 저로부터 들으셨겠지만 오신 분들은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그냥 좋은 말장난처럼 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가 보통 기업 이념 뭐라고 하세요? 창조, 뭐 혁신, 그쵸?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뭐 그냥 뭔가 그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근데 약간 아메이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상이 있어요. 이 회사 가면 보상을 주는 회사가 그 회사의 존재 이유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사람을 낫게 하는 거. 그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주는 거. 그게 이 회사의 본질이래요. 자기가 얘기하기를. 이게 만약에 1년 전에 생긴 회사예요. 그리고 막 상장 막 하려고 해요. 대표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믿었을 거예요. 왜? 잠깐 그렇게 했다가 높은 가격에 회사 팔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 회사는요 60년간 이걸 해왔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이미 이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아메이는 뭐를 위한 회사예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처럼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혹은 열심히 안 살라고 해도 평범하게 살라고 해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한테 뭘 줘요? 희망과 더한 보상을 주는 게 이 기업의 이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는 보다 단순한 치약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사업의 기회와 소득과 보상을 주는 회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일반 회사들은요 200원씩 딱 붙여서 1000원에 팔죠. 할인전들은 200원씩 붙어서 원가를 딱 줄여가지고 7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늘 얘기 드리듯 알리아 테뮤는요 제조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춰요. 제품의 모양만 만들고 딱 일회성으로 하고 그냥 그게 뭐 건강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구성 보지도 않아요. 그냥 싸게 하고 소비자한테 잠깐 어떤 그 모양만 갖추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엄청 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그리고 인증도 제대로 안 받았고 그런 원가를 줄였으니까 이 제품을 썼을 때 안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또 있겠죠.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할까요? 전혀 반대로 갑니다. 알리테뮤 그래? 우리는 제품 원가를 딱 올릴게 라고 해가지고 제품 원가를 극단적으로 올립니다. 이 원가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공장을 직접 가동하고 농장을 계속해서 사고 유지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을 계속 붙여서 내가 이 치약 하나 만들려고 박사 땄나?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냥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제조 원가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사업 가치가 뭐예요? 보상, 희망, 대안이잖아요. 이 캐시백 300원이 단순히 300원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뭐예요? 사업의 기회를 파는 거고요. 소득의 원천이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대안이고요. 상속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특히 느끼실 거예요. 답이 없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경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저와 또래들이 항상 모이는 그 자리마다 계속해요. 사업해야 돼? 아파트 해야 돼? 비트코인 해야 돼? 뭘 해야 돼? 계속 너는 뭐뭐 하고 있어도 서로 그냥 눈팅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메이가 주는 저 300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메이를 다 이제 다 알아듣고 한 번에 하실 수는 없죠. 한 번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아메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아메이를 서서히 알아가시겠지만 저 300원에게 꼴랑 300원 받으려고 저거 한다고가 아니라 이 300원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득의 기회, 사업의 기회, 그리고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깝깝하다고 느꼈던 각 사람의 경제적 상황, 어려움, 가족의 상황, 건강, 거기에 대한 뭘 준다고요? 대안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딱 해냈을 때 그 부는 누가 누려요? 저와 저희 아이들이 그대로 다 누린다는 거죠. 이 300원의 의미는 꼴랑 100원짜리 세계의 동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금은 보화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좀 제가 잠깐 뺐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아메이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농장들을 저거 거짓말일 거야. 아메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농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유튜브 보시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아메이 제품군은 뉴트리 라이트부터 아티스트리 등등이 있고요. 제가 가끔 이제 아메이 여기 와서 이제 설 때마다 코피 난다고 했잖아요. 코피 되게 자주 났거든요. 진짜 많이 날 때는 일주일에 한 2-3번씩도 나고 막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런 거예요. 지저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고3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런 병이 있었는데 병이라고 할까요? 그냥 증상이 있었죠. 올해 안 났어요. 근데 그게 암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와이프가 주는 거 많이 먹고 저 스스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거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역시 아메이를 그 영양제를 먹다 보니까 혹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좋아진다는 얘기가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여기가 다 있으면 있을수록 그 힘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해서 원가를 높이면서까지 그 하려고 하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고집이 있었기에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제나 영양제를 팔던 회사에서 지금 뭘 팔아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입니다. 이제는 이걸로 갈 거예요. 아까 아메이가 건강관리라고 했는데요. 되게 이건 피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누구나가 다 건강관리 할 수 있죠. 유한양행도 할 수 있고 제일제당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종근당도 할 수 있고 그런 훌륭한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건강관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개인 맞춤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이거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코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메이가 이거를 뭐합니까? 데이터화합니다. 자, 저에 대해서 어떤 걸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홍길동 씨에 대해서 진단을 해요. 뭐뭐 영양제가 부족하니까 요거를 먹어요. 먹었을 때 어떻게 나았는지 피드백이 돼요. 이걸로 점차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와 닿을 수도 있지만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는 이제 아직 처음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다 낯설어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개인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 낯설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아메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른 회사들 되게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 H&M 파마도 나중에 상장해서 하기 때문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기술 내놔라 같이 공유하자라고 투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유수의 어떤 회사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다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진짜 좋은 회사 잘 잡았고 기술력 있게 뛰어난 안목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메이는 단순히 세제 회사예요? 영양제 회사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회사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정말 돈을 벌릴 수 있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벌리는 그 방식이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른 장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나쁜 걸로 사기꾼들 많잖아요. 요즘 막 분양 광고, 사기 광고도 하기도 하고 뭐 돈 뭐 부업 벌어준다고 인스타그램 보면 그런 거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은 괜히 유명인 사진 뭐 이게 가짜로 불법으로 해놓고 사칭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절대 불법적이거나 법원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업 완전 절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100여 개 국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수입이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에 사실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만 원어치 제가 치약을 샀어요. 가족들 주려고. 그러면 3%를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역시나 난 아메이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대로 반품하면 어떻게 돼요? 반품 다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제대로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3% 받으면 6,000원이 되죠. 그리고 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치약 괜찮아. 너도 한번 써봐. 해가지고 이렇게 20만 PB를 쓰면 3%가 되니까 6,000원이 되고요. 저는 이 전체 네트워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가 총 20만에서 40만이 되고 3%가 되니 12,000원이 되고요. 먼저 돈은 친구부터 빠집니다. 친구는 20만을 썼으니까 6,000원이 빠지고 저는 6,000원을 받습니다. 뭐야? 한 명 알렸는데 6,000원밖에 안 되네? 한 명 알렸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점점 이 친구가 A, B한테 알리기 시작하면요. 똑같이 20만에다가 3%씩 하면 6,000원을 받고요. 이 친구는 총 60만의 네트워크를 인정받고 문제된 PB가 올라가 버리면 뭐가 올라가요? 율이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3%가 아니라 6%를 받아버리니까 이 친구분은 60만에서 6%에서 36,000원. 두 친구를 빼고 나니까 24,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60만에서 80만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커지고 다 빼고 남은 게 12,000원이에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죠? 그냥 이거 하나예요. 아메이 소득 구조는요. 누구가 더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했고 많이 알렸느냐 얘기예요. 게임이에요. 결국 그 누가 얘기했는데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저랑 똑같습니다. 0%예요. 만약에 온다 그래도. 손흥민이 와서 아메이를 한다고 해볼게요. 손흥민이 와도 그분이랑 저랑은 똑같아요. 이게 뭔 의미예요? 이재용 씨가 와도 그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유일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재용 씨와 저와의 갭은 하늘과 땅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세계에 오는 순간 그분과 저는 똑같은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똑같은 게임이 돼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그분과 저는 똑같은 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게임이겠죠? 결국 이거는 상당히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난 60년의 수익 구조의 전원입니다. 제가 빠져도 친구는 똑같이 받고 이 아이디를 걸어놨다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가 쭉쭉쭉 커져서 1,000만이 되면 SP라고 하거든요. 보통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거를 6개월 정도 계속하면 PT라고 하고요. 200만 원이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평생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작은 돈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에메랄드 하면은 그 PT가 셋이 되면은 뭐가 돼요? 에메랄드가 되는데 에메랄드가 되면 보통 뭐 6천, 7천, 1억까지 받는다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이 넘어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수익에는 뭐가 없어요? 상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네트워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본인의 소득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묘미는 주식 투자가 뭐가 있어요? 망해도 마이너스 100%죠. 주식 투자는 올라가면 무한대죠. 사실 주식 투자는 뭐 1000배, 10,000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망하더라도 마이너스 100%죠. 근데 아메이는요. 하단이 없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단이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성장에 따른 아메이의 어떤 보상, 소득, 대안을 다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거의 이제 짓자면 제조업 마트에 아메이는 그냥 제조업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팔아보세요. 나 이영애 안 쓰고 전지현 안 쓸 테니까 여러분이 각각 이영애, 전지현, BTS가 돼서 그들한테 가야 될 돈들을 여러분이 누리세요라고 하는 게 아메이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뭐예요? 저같이 열심히 빼빠지게 일하는 직장인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치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에 성공하신 모든 분들, 혹은 지금 직장이 없어서 빨리 구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아메이는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100만 원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평생 200만 원, 평생 300만 원, 평생 1000만 원이 나오는 그 삶이 좋은 사람, 좋은 제품, 좋은 일로서 내 삶의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보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의 성공의 핵심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뭘까라고 보니까 옛날에 아메이가 추정 60분이랑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뭔가 막 여러 개 제품을 많이 사서 트럭을 달달달달 끌고 제품을 빨리 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돼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 뉴스에도 나왔었던 거죠. 근데 여기 홍진희 스폰서님이 하는 이곳은요, 사실은 무조건 정답, 천천히, 그래도 느리지만 그래도 올곧게 바르게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건 되게 사담이긴 하지만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아미에서 정말 필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야, 이거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폰서님, 회사를 그만두고 어차피 저 정도 커리어면, 그러니까 회사를 아예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회사로 가서 거기서 좀 이제 하고 그 남는 시간을 아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번 아미에 집중해 봐도 될까요? 라고 홍진희 스폰서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하셨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좋은 직장은 있는 대로 꾸준히 다녀서 현실을 책임지고 가정에, 그리고 가족과 부부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미래를 그려나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대단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막 당장 막 수입이 급하신 분이라면 어이구 잡혔네, 잘했다, 다 그만두고 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의 삶을 생각해 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직장을 내려놓았을 때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러지 말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자, 제대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하자, 함께 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메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레그가 됐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할 거면은요, 정말 좋은 분들, 진짜 부자인 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긍정이 가득한 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에 있어봤자 암울해지잖아요. 그런 곳에 있으면 저도 되게 침울해지거든요. 근데 항상 즐겁고 힘을 주는 분들과 함께하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항상 빠르고 쉽게 화려하게 금방 나부터 돈 버는 방법들 꼬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제 회사 울고 보고 옵니다. 왜 도대체 이런 걸 항상, 이런 게 만약에 이런 좋은 투자가 있으면 저한테 항상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봐줄 테니까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근데 항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좋은 어드바이서를 두고도 항상 사고 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걸 함께 하자고 하는 그게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잘 오셨고요. 저도 굳이 이 시간에 와서 한 번도 앉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야근과 회식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저 항상 끝에 늦게 오거든요. 시간상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1시간 반을 걸러서 올 정도로 저는 여기가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하트 뿅뿅도 넣어드렸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거의 여러분들한테 썸업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신이 생각하는 아메이는 뭔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메이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답답하시죠? 좀 잘 안 굴러가는 것 같고,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언젠가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그 직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를 충실히 사시면서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 내 지출이 소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사례들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이 자리만 한번 와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성공을 누리고 계신 분들, 또 저처럼 저와 함께 성공을 이루려고 정말 불철주야 하시는 분들과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한번 이 자리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이나 음원, 아메이 음원 보면 진짜 많아요. 요즘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싶다면 그 홍진희 스폰서님의 말씀으로 거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정도 음원도 듣고 책도 보고 미팅도 와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노력만 있다면 진짜 대안과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이 좀 입추기도 하고 약간 선선해지기도 한 것 같기는 한데, 입추 넘어갔죠.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시원한 가을바람이 조금씩 오는구나 느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대안도 같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